자,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셀트리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지수가, 물론 코스닥은 뭐 좀 장막판에 또 하락으로 바뀌었지만은, 지수가 또 반등에 어떤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번 주, 아무튼 뭐, 연일 하락을 했지만, 오늘 어쨌든 이제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죠? 특히 이제, 이틀 동안 급락을 보였던 원전주들이 그죠? 오늘은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어제 뭐 바닥은 약간 보였다 볼 수 있는 거 양봉 만들었으니까 하기 지키는 그런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이 조금 또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또 셀트리온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오늘도 장막판에 그죠?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또 우리가 수급표로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셀트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주가의 발목이다, 또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 가지는 아니죠. 딱 두 가지죠. 그죠? 첫 번째는 짐 펜터라의 미국 실적, 또 하나는 이제 세장의 승계 목적, 그죠? 그래서 주가를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과연 짐 펜터라가, 그죠? 짐 펜터라가, 앞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 부분을 오늘, 안 그래도 때마치 이제 좋은 또 기사가 하나 나왔네.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도 뭐 조정을 또 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좋을 때는 그나마 셀트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상승적인 흐름을 약간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뭐 주가가 또 안 좋으니까 더욱 더 이놈들이 그죠? 공격을 좀 심하게 하네요. 근데 심하게 하지만은 뭐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제 공격 심하게 하면서도 경계는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죠? 요 이제 오늘은 뭐 어쨌든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의 또 잭슨홀 연설 부분에서 그죠? 어떻게 나올지 우려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미국은 지금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쪽이 상당히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그죠? 변동이 좀 가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셀트는 참 촘촘한 모습이죠. 자, 일봉을 보면은 어쨌든 일봉상으로 아무튼 이 박스권을 지키는, 그러니까 오늘도 종가에 거의 뭐 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크게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그 주체가 무엇인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박스권 하단은 그래도 지켜내는 그 종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언제 이때도 그죠? 종가 밑에 꼬리가 없었죠. 8월 12일 날도 꼬리가 없었고, 그 다음날 쭉 좀 땡기는 모습이었고, 양봉을. 그래서 내일도 양봉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음봉 만들고, 연일 지금 5일 연속 음봉이니까, 내일은 양봉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지금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또 하방에서는 뭐 60일이든 밑에는 이제 장기팽이 또 터널 받치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걸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내일은 좀 양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주봉상도 어쨌든 뭐 이번 주 이제 양봉을 내기는 좀 힘들겠으나, 그죠? 이렇게 보면, 2주 연속 어쨌든 뭐 양봉을 냈으니까, 오늘, 이번 주 뭐 양봉을 해도 크게 나쁠 건 없으나, 그래도 오히려 양봉을 좀 내면은 또 다음 주는 또 8월달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이기도 하잖아. 그죠? 자, 그런 흐름이다 보여지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의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자, 우선 이제 수급적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래도 장 막판에 매도를 좀 줄였어. 줄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지만 또 하이닉스는 이제 밤에 또 매도를 했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 HBM4 이쪽 부분을 지금 품질 시험을 통과를 좀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또 오늘 크게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이닉스가 뭐 4%나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주가가 또 고점 대비 크게 그러니까 전강 후약 우리 시장 자체도 오늘 코스피가 11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니까 전강 후약으로 끝났죠. 코스닥은 또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 어쨌든 어제도 오늘도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장중에 또 좀 활짝 시차가 나가다가 이제 결국은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의 참 외국인들의 수급에 발목을 잡혔고 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가 이제 물론 이제 금융차가 지금 단일가로 지금 643억 매도로 바뀌었지만 또 10시 이후 근데 이제 그 전에도 거의 뭐 1000억 이상 매수를 하다가 종가에 그냥 다 쏟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도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도 단일가에 그냥 프로그램 부분에 금융투자가 매도가 쏟아지면서 셀트도 고점 대비 크게 밀렸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단일가 들어가고 나서는 뭐 거의 강보합권에서 그죠? 또 마이너스 700원으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쪽 부분보다는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매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고점 대비 크게 밀리는 또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밀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공매도의 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전체 시장에서의 수급과 연동이 되었으니까. 자, 아무튼 기관들이 그래도 1598억 매수고 금융투자가 이제 그러니까 셀트는 어쨌든 이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에 매수를 하다가 그냥 이제 종가에 그냥 확 밀면서 결국은 643억 매도로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도 오늘 장중에는 그나마 뭐 매수를 유지를 하다가 단일가에 좀 확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4천주 매도로 금융투자가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나 투신이나 뭐 연기금이나 또 이쪽에 상호펀드 이런 쪽은 뭐 셀트의 수급하고는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를 하지는 않아요. 셀트는 어쨌든 기본적인 그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지금은 이제 홀딩스 매수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금융투자 쪽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죠? 나오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동시효과에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몇천억으로 확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 셀트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수급적인 부분, 뭐 어쨌든 지금 미국 잠깐 보고 올게요. 미국도 지금 이제 20일 이평을 어쨌든 깼거든요. 그죠? 지금 미국도 지금 거의 뭐 4일 연속 지금 하락하는 건가요? 요 강보함 나오고 어제는 다행히 이제 밑에 꼬리는 길게 달았죠. 미국이. 아무튼 AI 버블론이 자꾸 대두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이 그죠? 크면서 다행히 어제는 이제 밑에 꼬리를 계속 길게 달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빨리 미국이 21평을 안착하느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미국에 비해서 8월 달에 이미 조정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8월 달에 우리 지수로 하면 약간 이제 볼게 있어.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미국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어쨌든 뭐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조정 7월 말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지켰고 오늘 양봉 만들었고 근데 위에 꼬리는 이제 길게 좀 달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 3000포인트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또 조정은 좀 짧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 행보하다가 아무튼 눌렀으니까 그죠? 눌렀으니까 여기도 주가를 행보하다가 눌렀으니까 고개 정도 많이 되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오늘 이제 정치 시장을 보면은 아무튼 셀트가 이제 0.41% 그죠? 17만 1,3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가다가 밀렸고 하이닉스가 좀 하락폭이 컸죠. 한 4%. 카카오도 오늘 이제 장중에 또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죠? 그 도입 관련해서
뭐 법안이 연내에는 좀 입법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잘 나가다가 막판에 확 밀렸어, 그죠? 지금 약간 이제 스탠바이 좀 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이런 이제 데미지를 한번 입으면 약간은 주가가 좀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에서 네이버가 기아차가 좀 내렸고, 오늘 이제 강했던 부분에서는 이제 조선하고 방산하고 원전이죠. 그죠? 조선주는 여전히 하나오션, 옐로칩.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자료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에 가면 갈수록 종목을 압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좀 번져 있으면.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도, 방산도 약간 이제 어쨌든 막재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방산 쪽. 이런 것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 약간 이제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원전이 이제 오늘 또 급등을 가져갔죠. 뭐 한전기술이 15% 급등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7%.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내일 어쨌든 65,000원 정도 요 전후 부분에서는, 그죠? 나갈 건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일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갈 건지 비중을 좀 줄일 건지 그 부분 자체는, 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이 뭐 구조를 끊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보면 밑에 이제 뭐 한전기술을 비롯해서 이런 쪽은 또 약간 두산에너빌리티하고는 또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오늘도, 그죠? 조정 국면에서 지금 hö덕이고 있는 그런 또 흐름이고, 그죠? 그러니까 펩토로만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강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은 뭐 그동안 또 좀 8월 달에 지수 조정기에 올랐으니까 오늘은 또 좀 내리는, 지수가 이제 오르니까 또 내리는 모습이었죠.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하락했던 뭐 이런 전력 쪽. 또 오늘 두산도 6%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지수가 이제 오늘 바닥을 좀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저점이 나름은 단기적인 이제 바닥으로 저점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제 그게 지켜주려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 이번 주말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쨌든 미팅, 그죠?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 얼마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럼 이제 이번 주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면, 우리 금요일날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으니까 저녁에, 그죠? 우리는 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그럼 그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의 또 움직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장이 좋아도 쉘터는 좀 힘들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것보다는 좋아지는 부분에서 더 이놈들의 유통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어쨌든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사 내용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짐 펜트라의 기대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난해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짐 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을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져갔던 거는 맞죠, 저도. 그죠? 이제 그 부분이 SC와는 다르게, SC와는 스 회장이 어쨌든 미국에서 직접 거의 뭐 1년 동안 영업을 뛰었기 때문에 스 회장의 발언, 또 매출 목표, 이 부분이 저는 좀 신뢰를 했던 부분도, 그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죠? 약간 좀 차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부분에 저도 뭐 일조를 또 했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죄송하게 또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도 뭐 그동안에 이 진 펜테라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고 그 이후에 뭡니까? 매출이 발생되는 또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무튼 우리가 좀 희망을 크게 걸었던 게 직접 수혜장이 미국에서 1년 동안 어쨌든 영업을 뛰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진 펜트라와 이제 램시마스 C예요. 그러니까 램시마스 C는 유럽에서는 어쨌든 뭐 바이오베타 성격으로 지금 매출이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그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램시마스 C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 매출이 370억이었어요. 그죠? 출시된 해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1년도에 매출이 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램시마스 C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더의 뭡니까?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셀트가 바이오베타를 개발한 거니까 이거 대단한 거였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막상 유럽에서 갖다서 출시를 하니까 매출이 안 나와. 근데 이때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죠? 이거 뭐 그렇게 SC 제형 어쩌고 하더니 매출이 안 나오지 않나. 2년 차에도 900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증가하면 3년 차부터 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3년 차부터. 그리고 급기야 2022년도에는 2370억, 23년도에는 3200억, 작년에는 560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뭐 6천억, 지금 올해 상반기에 벌써 이제 거의 3천억 해놨으니까 6천억은 넘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미국은 거의 배죠, 배. 왜 배입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유럽의 거의 미국이 30%, 유럽이 한 30% 그죠? 수준이고 미국이 거의 한 60% 수준이잖아. 배잖아. 그죠?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속도가 나니까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3년에 3,200억이었는데 작년에 5,640억이니까. 이제 진 펜트라는 작년에 어쨌든 출시가 되어서 지난해에 366억이거든요. 지난해. 그죠? 이거 봐서는 유럽보다는 조금 늦다는 것도 보여지긴 해. 속도가보다는 좀 금액적으로. 그죠? 유럽보다도 시장이 어쨌든 2배 크니까. 근데 올 상반기에 지금 이제 364억이잖아요. 그죠? 상반기에. 그럼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0억대 조금 넘을 것이다. 1,000억대. 그죠? 그럼 이제 유럽 속도를 본다면 유럽이 900억이니까 이보다는 훨씬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한 1,5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이 정도 수준에만 갖다 놔도 그죠? 유럽 속도와는 비슷하다고 본다면 미국은 폭이 훨씬 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유럽도 1년, 2년 차까지는 매출이 그죠? 증가하지 않았다. 그것도 미국도 그렇다면 작년, 올해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유럽의 점유율을 보면은, 그죠? 점유율을 보면은, 2022년도에 14%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19%, 4년도에 23%, 벌써 지금 25년 1분기가 27%의 시장 점유율.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매출이, 그래서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그동안에 SC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은 충분히 지났었다. 이 부분으로 우리는 조금 이제 본연의, 그죠? 셀트의 제품들의 출시에서의
성장, 매출 이런 부분을 좀 인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하반기 이제 3분기부터는 뭐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숫자가 그죠?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이제 금융투자가 지금 4일 연속 매수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약간 4,752억을 매도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더 많이 좀 매수를 했다가 장 막판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매도 주체의 수급의 수량을 보면 주체를 보면 개인이죠. 개인. 어쨌거나 지금 개인들이 9일 연속 매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음에도 4,700억 매도를 했음에도 개인들은 오늘 4만 3천 주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3천 주거든요. 기관들이 14,000원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그러니까 어제 시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차명 계좌가 어쨌든 잡아 누르고 있다. 많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일부 개인들도 실망 매물 개인들도 있겠으나.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보험도 뭐 많지 않아요. 2,400주. 투신이 9,500주죠. 근데 사모펀드,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 몸통 애들은 오늘도 약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연기금도 672억이죠. 6,720주. 그게 크지 않죠. 이걸 오늘 누가 다 가져왔습니까? 오늘도 어쨌든 크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오늘도 공개적인 매수는 어제는 좀 약간 공개적으로 이쪽 오후, 오늘 보니까 3시 15분 이후에, 그죠? 매수가 좀 입이 되더라고요. 한 2만 주 정도.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15분 이후에. 어제는 3시부터 그냥 공개적으로 펑펑펑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기타 법인이 5만 3천 주 매수를 어떤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차명 성격의 유통 물량을 어떤 계속 잡아내고는 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좀 커지고 밝아지면 주가가 좀 가파르지 않을까 보여지니까요. 조금 참으시자. 자, 오늘도 이제 공매도는 39,000주. 왜냐면 꾸준히 나오고는 있죠. 17만 1,780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아마 주가 호가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17만 1,700원에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걸어 놓더라고요. 거기를 넘기면 안 될 그런 뭐가 있었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공매도는 39,000주 꾸준히 나오는 그런 모습. 오늘 이제 창고를 보면은 여전히 셀테나 아무튼 신한 창고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그죠? 주가는 힘들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신한 창고 최근에 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19,000주 그리고 모간 스탠리와 골드만이 최근에 3일 연속 지금 계속 공매도를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모간 스탠리하고 같이 합작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차명 성격의 KB. 그 매수를 어쨌든 회사의 매니처가 지금 다 걷어가고 있고. 근데 오후장에 이제 UBS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전체 수급은 좀 순매수로 그죠. 그래도 전환이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UBS는 이제 공매도 창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매도 창고는. 예를 들어서 모간 스탠리라든지 또 골드만이라든지 메릴린치는 UBS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다행히 외국인의 수급이 그죠? 들어왔었다. 플러스로 들어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크게 샀던 기관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장 막판에 오후에 크게 밀렸던 게 금융투자 쪽의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금융투자가 114만 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오늘 1,300만 주 매도. 외국인들은 반대로 이제 190만 주 매수. 조금 삼성전자 오늘 좀 잘 나가다가 좀 약간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자, 여전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도를 지금 이번 주 월화수목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대세 상승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쪽은 아무튼 현대차 쪽이 좀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를 탄력지지 못하지만 모처럼 이제 하나오션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좀 들어왔죠.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 있다가 아무튼 이제 마스가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아무튼 매수를 조금 하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고. 자, 두산에너빌티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잦았긴 했죠. 매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 어쨌든 오늘 150만 주. 특히 연기금이 이제 4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차트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이제 이 두산에너빌티 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뭐 자료집에 또 소개를 시켜놨으니까. 그죠? 두산에너. 자, 이제 이거를 어쨌든 이제 저점은 어제도 말씀드린 나온 부분으로 보여져.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상승은 아무튼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보여줬고, 그러면 이게 반등을 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6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65,000원에 갔는데 주가가 뭐 계속 물량을 받고 수급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밀리면 조금 비중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행보하다가 개인적인 주식을 안 파니까 한번 눌림목을 주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눌림목 전 부분이 악재가 적은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계약 부분에서. 어쨌든 뭐, 근데 한 기를 만드는데 10조가 들어가거든요. 원전 한 기 만드는데. 그 한 기 만드는데 10조 들어가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거의 뭐 이쪽 물품하고 다 이제, 특허권하고 기존료하고 주면 한 1조 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10% 정도. 그래서 이게 뭐 크게, 근데 이게 이제 또 제약적인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그죠? 눌림목으로 된다면 또 이 고점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아닌 부분으로 추세가 끊기는 부분으로 가버리면, 65,000원 부분에서는 비중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우선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두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오늘 기관들이 이제 처음으로 또 매수로 들어왔었으니까 오늘 봉도 양봉 나왔고, 그래서 바이오 쪽은 뭐 ABL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펩트론은 또 플러스를 냈죠. 펩트론. 그리고 이제 리가캠은 조금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한전기술이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16만 주, 기관도 13만 주. 어제 오늘 그죠?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원전주가 이제 저점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원전주도 뭐 참 이게 이놈도 저놈도 어쨌든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셀트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셀트가 내일은 좀 양봉을 내야 것을 기대하면서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